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하이데거의 숲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합니다. 여러분, 홀즈 베개는 사실은 하나의 작품을 의도하면서 하이데거가 숲길 제목을 놓고 글을 쓴 작품이 결코 아니고요. 하이데거는 35년부터 46년까지의 강령과 논고를 썼는데요. 이것을 모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숲길이라고 하는 홀즈 베개라고 하는 제목 안에는 다양한 그죠? 강연집과 논고들이 들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술 작품의 근원, 이건 가다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일부에 나오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을 통하여 존재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세계상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카르트와 칸트를 표상, 그러니까 이 세계를 상으로 놓고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 그런 철학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상의 시대에는 다양한 존재 사적 어떤 그러한 견해들이 나타나는데 근대의 어떤 그러한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품이 세계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그 서문만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헤겔의 경험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에얼파룽의 개념, 결국은 헤겔 역시도 현존의 형이상학자라는 것을 여기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니체의 신죽음에 대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니체 역시도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통하여 지배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근대 형이상학을 극복한 자가 아니라 완성한 자로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도는 뭐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어쨌든 니체의 사유로부터 하이데거가 상당히 많이 그죠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존재와 시간의 결말 부분도 이미 니체에 대한 견해들로 끝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니체에 대한 이런 결론들은 어쨌든 홀즈 베개에 수록되어 있는 거기에서는 니체는 형이상학을 극복한 자가 아니라 형이상학의 완성자로서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에 대하여 시인의 사명이 뭐냐, 존재가 떠난 이 시대에 시인의 사명은 존재를 다시 불러오는 그 언어를 통하여 그죠, 그러한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릴케와 헬더린의 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작품이 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낙시만드로스의 어떤 그 잠언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어쨌든 예도는 이 전체 작품을 하나로 포괄해서 여러분들이 이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가 전기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홀즈 베개 숲길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와 달라진 건 뭐예요? 전기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도의 창조적 강조입니다.
역사죠, 그죠? 역사에서 존재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존재는 은폐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찾아야 돼요. 능동성이 강력하게 나타나. 그래서 엔트볼프 이해의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획투사를 통하여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능동성.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듯한. 그런데 숲길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전나무 숲으로 하이데거가 물러난 거예요. 역사로부터 물러났어. 그러니까 그는 시집기와 그 다음에 예술을 통하여, 그죠?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수동성의 방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부르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는 역사와 다르게 존재의 소리가 현시되는 곳이에요. 들을 수 있고 존재가 훤하게 밝히 드러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불안을 경험하기 전까지 인간은 그냥 잡담에 잡소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게레데. 그래서 잡담과 존재의 소리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잡담에 빠져서, 그죠? 애매하게 호기심을 쫓아서 돌아다니는데 자기의 존재는 망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안을 경험한 자만이 역사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전나무 숲으로 퇴각하여 물러나 그 다음에 홀집에게 숲속에서 사유를 하는 이 하이데거는 이제는 찾아 나서는 게 아니야. 이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수동성이 훨씬 더 존재의 소리를 듣는데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뒤집어진 하이데거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기와 후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전향이 들어있는 거야, 전향. 이 전향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역사성을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치에 대한 참여로부터의 좌절인지, 아니면 참여인지, 아니면 침묵 속에서, 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의 그러한 존재를 향한 기획투사를 이제 수동성으로서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나갔는지, 여러분. 그건 하이데거의 개인의 역사성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사유를 쫓아서 숲길의 사유를 따라가 보면, 그죠? 존재가 떠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데카르트 이후에 존재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 존재자를 단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계산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만 존재자를 받아들이는, 세계의 사물들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 심지어 인간은 주체가 되어버렸어. 다른 타자에 대하여서도 단지 계산할 수 있는 도구로서만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상의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술 작품도 단지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예술의 기원에서 예술 작품의 본래적인 것은 존재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작품을 통하여 인간 자신의 본래적 존재를 현시하는 쪽으로 그런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예술을 고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을
사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원을. 여러분 아시죠? 뭔 말인지. 시원을 사유하겠다. 고대에는 여러분 그리스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하이데거 자신의 시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역사를 존재사적인 관점을 들여다보면 고대인들은 이 세계의 사물들을 단지 대상으로 보고 객체로 보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자로 봤다. 그러니까 존재자는 내가 사물들을 이용하여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리스 시대만 해도 그때에는 존재자에 대한 존재를 함께 사유하는, 그래서 존재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물과 인간은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그래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하여 경악하고, 경악이 아니죠,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중세가 됐어. 중세가 되니까 이제는 최고 존재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는 누구예요? 신이에요. 창조자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물들은 피조물인 거예요. 이때도 존재는 완전히 인간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때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은, 그죠? 존재의 경이로움은 여전히 고대 시대와 같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 왜? 신이 창조한 피조물 역시도 존재의 신비로움을 갖고 있었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마음대로 계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 분별발, 분별은 경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것은 남아 있었어. 그러다 이제 데카르트 시대에 과학기술 문명이 들어오는, 이해가 되죠? 칸트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표상의 시대. 이 세계를 수학의 상으로 만들었어. 이건 후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는 계산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어. 인간의 이성이 주체가 된 시대. 그게 주체가 되면서 세계의 사물은 객체가 되어버렸어. 인간이 표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슈텔로 앞에 세우는 시대.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된 시대. 그래서 이 세계의 사물은 단지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복지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지배의 의지의 시대인 거예요. 빌렛 주얼 헤어 샤프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존재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존재가 사라져버렸어. 존재는 없어졌어. 모든 존재자는 인간의 이성의 도구로 변화된 시대.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경이감도 존재가 떠나면서 사라져버려요. 경이는커녕 빠져나가서 경악해야 되는 시대. 에르슈레켄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자로부터 존재가 떠남을 깨닫는 게 바로 경악이에요. 에르슈레켄, 에르슈타우넨, 슈타우넨, 슈레켄, 슈레클리히. 경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 문명과 과학 기술 문명이 인간에게, 그죠?
제대로 된 어떤 것들,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인간 역시도 다른 타자를, 다른 인간을 대상으로 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존재에 대한 신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경이감도 없고 단지 경악만이 있는 거야. 빠져나갔어. 부재가 느껴지는 시대.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망각되고 은폐된 시대인 거예요. 철학도 여기에 동조를 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힘의 의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존재 망각의 역사를 완성짓는 시대로 봐야 된다. 이제 하이데거 지가 나타나서 이 존재의 망각의 역사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철학자로서 이제 홀즈백의 숲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존재를 찾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시인들의 사명 역시도 이런 존재자에 대한 경이로움, 경악을 통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존재자의 존재의 경의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은 결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되돌아가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적 시대에, 그죠? 그리스적 시대에, 고대 그리스의 시대에는 존재를 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세계의 사물들이 단지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존재의 경의를 찾는 그런 경의가 통용되었던 시대라는 것은 맞아.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신비를 묻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모든 존재자는 목적론이 있었잖아요. 철학에는. 그러니까 존재자의 본질을 묻는 철학이었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철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독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 형이상학의 길로 가서는 결코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의 빈터를 경험하는, 그래서 존재의 빈터를 통하여 하늘로 뚫려진 사방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은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형이상학의 길로는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막혀버렸어요. 후기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는 길이라는 독일어로 획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데거 사유에서. 심지어 존재와 시간 마지막에서도 존재로의 도상, 운털백스 좀 자인이란 개념을 쓸 정도예요. 후기 하이데거한테서 특히 홀츠베게에 포함되지 않는, 이미 예도가 강좌를 열었던 운털백스 쫄슈프라하 언어의 도상에서 그 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정표라는 개념도 씁니다. 길. 그래,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언제나 사유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철학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서 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리케르가 애움길이라는 것도 하이데거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리케르는 아무리 지가 딴 얘기를 해도 하이데거의 새끼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하이데거의 새끼가 아닌 놈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길이 다 막힌 거야. 도상에 있는 거야, 우리는. 길이 막혔어.
그럼 어떻게 존재의 소리를 듣고 존재의 신비를 경험하고, 응? 존재는 신비야. 게하임니스 포리야. 비밀로 가득 차 있어. 미스테리우스해. 이해가 돼요? 신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를 다 망각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는. 우리는 단지 이 나무를 땔감으로 봐. 돌을, 집을 짓는 도구로만 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세계의 다양한 새를 뭘로 봐? 단지 그냥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걸로 본다라. 단지 이 세계의 사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보는 거야.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시대죠. 그게 이성의 시대야, 여러분. 하이데거의 진단은 뭐 이런 과학기술 문명의 환상을 벗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은 모든 자기 존재까지도 망각해버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계 상의 시대인 거예요. 세계를 상으로만 봐. 그 상은 뭐죠? 자기 자신한테 유익한 거,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생태계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철학인 거야. 후기 하이데거. 특히 숲길은 그래요. 숲길의 모든 논문들과 사유들과 강의들은요, 이런 것들의 과학기술 문명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계의 자연을 파괴한 거예요. 그죠? 자연은 인간에게 도구로서만 사용됐던.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사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각각의 존재자는 그 존재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자에게는 존재의 경이로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주변에 존재의 빛이 모이는 거였어.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의 사물들을 언제나 존재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라. 그래서 경이로움이 있었어. 중세에도 인간들은 이 세계의 사물들을 파괴할 수 없었어. 그죠? 왜? 왜 그런 거야?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거야. 인간이 주인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신이 세계를 떠나버린 거야. 인간이 주인인 거야. 인간이 주체인 거야. 그죠? 인간의 확실성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되는 거야. 인간이 이 세계를 자기 대가리 앞에 세움으로써 상으로 만드는 시대. 그게 표상의 시대야, 여러분. 그래서 존재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망각해버렸어. 이 나무들은 단지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거야. 이 세계의 자연은 다 계산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거는 무슨 짓이든 다 하잖아요. 지금 그린벨트 문제 나왔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런 철학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이데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플라톤의 고대 철학자였지만 플라톤으로부터 모든 철학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물은 적이 없어. 대부분 다가 존재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였어. 이 존재자는 본질이 뭘까? 이렇게 되니까 존재자는 전부 다가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브젝툼이 되고, 그러니까 주브젝툼이 되면서 자연적 오브젝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확립되면서 가장 확실한 객체가 확립되는 철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의 모더니즘의
철학의 핵심적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지배의 의지, 대상을 향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겔라센하이트로 바꿔야 된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게 뭐죠? 그게 뭐야? 동일성과 차이성, 곳곳에서 이 겔라센하이트는 후기 사유에서 나타납니다. 뭐야? 이 존재자의 신비에 내가 나의 이성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의 이성을 지배하려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객체로 보고 지배하려고 하는 내 대가리를, 인간의 머리를 주체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자의 모든 사물들의 신비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존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해서 자기 이전의 선배 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존의 형이상, 그죠?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또 뭐야? 데카르트, 중세 신학을 거쳐서 데카르트, 칸트, 그 다음에 헤겔을 통하여 드러났던 이런 현존의 형이상, 주체 철학을 갖고는 결코 우리는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어떻게 해야 돼? 이 형이상학이 가르쳐준 길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숲길로 들어와서 애움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도가 숲길에 서 있잖아, 그죠? 이제는 우리는 애움길을 찾아야 돼. 존재자의 본질을 연구하는 철학 갖고는 안 돼.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철학을 해야 돼. 그러려면 사유의 방식을 바꿔야 돼.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숲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숲길이에요. 그게 뭐야? 숲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숲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세계의 자연은 뭘로 나타나? 나에게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존재자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서 인간에게 말을 하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에게 신비로 다가와. 그래서 인간의 본래성을 찾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주는 거예요. 맞죠? 뗄감이 아니야. 이제는 숲길에 들어와서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인간에게 이 세계의 자연은 나에게 뭘로 다가와? 나의 유용성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본래적 존재를 찾게 해주는 신비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인의 사명은 뭐냐? 존재가 떠난 이 시대에 존재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들의 시집길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죠? 그 소리를 듣고 인간의 본래적 인간성을 되찾는, 멘슐리히카이트를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숲길 속에서는 우리는 존재의 빈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히퉁이란 말은 독일어로 리히트, 빛이라는 말로 관계되어 있지만 빛이 환하게 드러나니까 발트 리히퉁, 숲속에서의 빈터는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늘로 나 있는 빈터에, 존재의 빈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무꾼들은 뭐죠? 결코 우리는 존재의 나무꾼인 거야. 다. 나무꾼들은 이 대상, 이 자연 세계를 단지 나무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아.
그죠? 그 안에서 그는 삶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응? 응. 과학기술 문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역으로 과학기술 문명의 단점을 역으로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자신도 이 전체적인 존재론적 질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통하여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세계는 이제 세계 상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기에 귀속되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겔라세나이트예요. 그게 초연해짐인 거야. 나의 이성의 냉철한 판단을 존재의 소리에 맡기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인의 사명은 뭐냐? 떠나버린 존재를 다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인간은 지배의 의지가 겔라세나이트로 바뀌는, 지배하려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계산하고 그것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소리, 자연을 통하여 드러나는 총체적 존재, 그 존재의 빈터에서 인간은, 그죠? 지배의 의지가 치유되고 비로소 거기에 내맡겨짐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예요, 여러분. 그죠? 영성이 느껴집니다. 영성. 엄청난 정신화가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통하여 바꾸어 사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발트 리휘통을 배우는 거예요. 땔감으로 봤을 때 나무는 존재의 빛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이제 숲에서 내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때 나의 이성은 이성이 능동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의 의지, 지배의 의지는 작동하지 않게 되고 내가 이제는 이 자연 속에서 기속되어 있는 수동성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인간됨을 되찾을 수 있다. 그죠? 지배의 의지에 빠져서 인간이 주인일 때 이 세계는 점점 그린 벨트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전부 다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고로 가게 됩니다. 과학기술 문명과 결합해서 그러면 뭐죠? 결국은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됐다라고 할 때 인간은 결국은 불행한 인간의 행복을 망각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에는 뭐죠? 결국은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숲길 속에서 존재의 소리를 듣게 되면 뭐예요? 다시 이 세계의 자연 사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사방 세계에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단지 이 세계에 기속된 그런 존재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래적 위치를 되찾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사명은 존재를 다시 듣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역사에,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은 존재의 소리를 들으려면 노력해야 돼. 이해가 돼? 노력.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빠져있어. 잡담밖에 안 들려. 여러분들은 잡담 소리만 듣고 사는 거야. 어? 불안을 경험할 때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숲길에 들어오게 되면 역전돼 버려요. 인간이 주인이야. 이 웅대한 자연의 소리 속에서, 그죠? 인간의 인간성은 침묵할 때 비로소 이 자연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죠? 인간은 단지 하나의 점인 거야, 여러분. 그런데 뭐야? 역사 속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응? 인간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잡담만 들리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전기와 후기가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인간성, 인간의 본래성, 아이겐틀리히카이트 운트, 멘슐리히카이트, 인간의 인간성과 본래성은 결국은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닌, 주체가 아닌 인간이 이 세계와 다른 사물들과의 친구 관계로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본래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전을 공부하고 시를 읽고, 뭐 시라고 다 똑같겠어요, 여러분? 그지? 똑같지는 않겠지. 고전이라고 다 똑같겠어요.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속극이라든지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자기를 망각할 수도 있지만 고전을 통하여 자기를 되찾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잠시 하이데거가 역사로부터 전나무 숲으로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빌딩 숲에서 잠시 꼭 숲으로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잠시 시를 읽는다는 건 뭐예요? 고전을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잠시 여러분들은 그 역사 속에서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자신을 이 세계의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숲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야,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주체로서는. 내가 주인인데. 이런 겸손함이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 속에서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유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성 중심의 시대가 결국 이 세계를, 그죠? 망치고 인간을 행복하지 않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녹색 운동이라든지 생태계의 파괴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결국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인간은 자연의 파괴를 수행했지만 결국 인간의 불행으로 기결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죠? 날씨라든지. 여러분,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하이데거의 홀츠백의 예술 작품의 근원, 세계상의 시대, 그 다음에 헤겔의 경험에 대한, 그 다음에 니체의 신죽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인의 사명, 이런 글들은 이러한 시대에 존재의 소리를 듣고 잠시 역사의
투쟁 속에서 물러나서, 잡담으로부터 물러나서, 우리는 잠시 시를 통하여, 고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속에서, 그죠? 물러나서 전나무 숲에서 하이데거가 존재의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것은 내가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도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홀즈백이 우리나라에 번역됐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전체가 다. 여러분들이 꼭, 그죠? 한번 사유해 보시고, 상당히 독일어로도 두꺼운 게잠트 베어크 전집에 나와 있는데요. 한 보자 400, 5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그런 작품인데, 예도가 언젠가 1차 자료 강좌를 열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상의 시대는 예도가 리케르랑 연결해서 이미 단편 강좌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도 아마 단편 강좌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의 소리를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도의 그러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마무리 하시고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예도 강좌, 그죠? 고전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 꼭 예도 TV의 후원에 참여해 주세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